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교육을 진행하게 된 교육행재정 통합상담센터 사립유치원회계 팀장 전효진입니다. 요번에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외 관리와 클린 재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전보다 세외 계좌를 사용하는 유치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 재정에 대한 궁금점도 점점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먼저 교육을 할 부분은 세외 관리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교육 종료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건 답변을 드리겠고요. 질문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모두 음소거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외관리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관리의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세외계좌를 등록하는 방법과 별단 예금관리, 수납관리, 그리고 반환관리, 이 전자자금 이체 진행하는 방법과 2월 관리, 장부 관리까지 세외계좌의 전반적인 내용과 또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관리 개요입니다. 네, 세외 관리는 세입 세출 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각 기관이 법령이나 계약 등의 기타 사유로 반환할 채무를 공제해서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보관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입 세출의 현금 업무의 범위를 보면 수납 관리, 반환 관리, 이월 관리, 장부 관리 이렇게 총 네가지의 분야로 나눠집니다. 이 수납관리에서는 수납 작성, 예금 관리, 수입 일개표 조회 및 결제를 진행을 하고요. 반환 관리의 경우 반환 결의 작성, 반환 명령 등록, 이체 확정, 전자자금 이체 등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외 관리의 경우에는 별도의 결산 작업이 없습니다. 결산 작업이 없고 출납 폐쇄 기간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2월 말이 되면 남은 모든 잔액들을 차년도 회계 그 3월 1일자에 수납해서 반환을 진행을 하는데요. 2월 관리의 경우는 회계 마감 시에 수납 잔액 발생한 건들을 2월 처리해서 차년도 수납건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부 관리는 세외 현금 출납부나 현금 내역부, 출납 계산서, 그리고 종목별 대장 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등록된 부분은 이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지출에서 연계되는 공제 구분을 기재를 해두었는데요. 보수인건비 공제 내역을 세외계좌 적용해서 지출하면 세외 수납 관리에 지출 연계로 자동으로 수납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수납 내역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공제 구분은 이렇게 총 9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건강보험 부담금, 고용산재보험 등 이렇게 4대 보험과 노인 요양보험, 지방세, 소득세, 사학연금, 교직원 공제회비 등 9개 항목만 연계된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때 중요한 부분은 지출결의 작성 시에 지급 구분을 즉시 지급이 아닌 세외 계좌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 지출에서 이체 확정이 되는 시점으로 세외 계좌에 연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외연금 관리의 업무 처리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의 현금의 경우에 출납폐쇄 유예 기간이 없고요. 회계 연도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마무리되는 2월 말에 남은 모든 잔액을 2월해서 다음 연도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2월 처리를 진행하면 다음 연도 3월 1일자 수납건이 자동 생성이 되고요. 만약에 2월 건이 아니라면 3월 1일 이후부터는 수납 관리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자 이후로는 수납 관리부터 진행을 해주시고 수납 관리 후에는 수입 일개표 결제를 받아서 반환 관리 그리고 반환 명령 등록, 이체 확정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납원이 반환 명령 등록한 후에 이체를 진행을 먼저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는 EFT 이체와 일반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체 방법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체 확정까지 진행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다음은 세외연금 역작업을 진행하는 업무 처리 흐름도인데요. 이체 확정 취소 요청부터 역으로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이 사립유치원에게는 잘 아시다시피 취소 매뉴얼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취소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해 현금으로 이체 확정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이체 확정 취소에 대한 결제를 받은 다음에 반환 명령 등록 취소를 진행하고 반환결의 결제 취소 및 삭제 후에 수입 일개표 결제 취소를 진행하면 수납 결의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세외연금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K 에듀파인에서 세입세출의 현금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요. 바로 유치원 계좌 관리에서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를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계좌 등록 및 관리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 계좌 관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업관리 기준 정보에 있는 유치원 계좌 관리 메뉴에서 먼저 조회 후에 세입세출에 현금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없다면 등록을 해주셔야 하고요. 내역, 공통 상세 정보에 계좌 구분이 사립유치원 세외 계좌로 그리고 계좌 속성은 대표 계좌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종 이 계좌 속성을 대표 계좌가 아닌 예치성 계좌나 보관 계좌로 잘못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대표 계좌로 설정을 하셔야 보수 인건비나 보수 일용 지출 시에 세외 계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원 계좌 관리에서 이제 등록한 내역이 없다면 신규 작성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신규 내역을 모두 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계좌 검증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입세출의 현금의 별단 예금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단 예금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금융기관 코드부터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금융기관 코드 관리라는 메뉴에서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금융기관 코드를 등록하고 저장합니다. 예, 하단의 팁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이 메뉴에서 등록한 금융 코드만 다음에 진행할 예금 계좌 관리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계좌를 등록하시기 전에 금융기관 코드를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하고요. 코드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 별단 예금 목록 메뉴에서 별단 예금 계좌를 등록하고 이자 발생 시에 이자를 등록해서 수납 처리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금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런 팝업이 나옵니다. 예금 계좌 관리 팝업에서 계좌 상세 내역을 모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의 종목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합니다. 예금 관리 대상 원가 통계 비목은 하단에 있는 팁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명의 돋보기를 클릭해서 거래처를 지정하시고 저장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한 예금 계좌는 해당 원가 통계 비목으로 수납 처리를 진행하실 때 예금 정보를 선택해서 수납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별단 예금 계좌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 이자 등록까지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별단 예금 내역에 대한 수납을 먼저 작성하고 수입 일개표가 결제까지 완료되어야 그 다음에 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자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좌를 체크를 해주시고 이자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수납권을 선택하고 하단에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이자 내역을 등록하시고 저장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자를 등록하면 수납건이 자동 생성이 되고 수입 일개표 결제 후에 이자 수납건에 대해서도 반환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단 예금 목록 메뉴에서 상단에 보시면 예금 관리부 출력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예금 관리부 상세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하단의 팁 내용처럼 별단 예금 수납 결의 시에 예금 정보를 입력한 경우 수납 내역과 이자 내역 등록하시고 수입 일개표까지 결제가 되어야지만 네, 해당 출력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이자 금액까지도 확인 가능한 부분을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입세출의 현금 수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외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수납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사립유치원회계에서 보수인건비 또는 보수일용과 같이 공제가 있는 지출을 세외계좌 적용해서 이체 확정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세외관리 수납건이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수납건 외에는 모두 직접 수납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예, 수납 등록은 지금 보시는 수납 관리 메뉴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관리, 수납 결의 목록 쪽에서 네, 지출 연계권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전에 수납된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하는 방법은 수납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동일한 내역으로 이전에 수납한 건이 있다면 이렇게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내역을 복사해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 관리라는 메뉴에는 좌측 상단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시면 세외현금 종목 조회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세외현금 종목을 선택을 하면 선택한 종목에 대한 수납건만 조회도 가능합니다. 네, 수납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수납 관리 작성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세 종목 선택 버튼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네, 원가 통계 비목 조회라는 팝업에서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세외연금 수납 금액을 입력을 한 다음에 제목, 내용, 수납일자, 반환 예정 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이 세외 종목에 따라서 여기 이 부분에 필수 입력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추가 정보란에 필수 입력 값이 보인다면 모든 내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자 정보에 납부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납부자를 선택한 다음에 수납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이때 수납 금액은 상단에 입력한 수납 금액과 일치하도록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수납건이 별단 예금 관리에 예금 계좌가 있는 수납건이라면 하단에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예금 정보의 조회 버튼입니다. 별단 예금 관리에서 등록해 놓은 계좌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예금 계좌는 하단의 팁 내용처럼 한 개의 계좌만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별단 예금 관리에서 예금 계좌를 먼저 등록을 해야지만 해당 팝업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내역을 입력을 했다면 전체 내역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납관리는 결제를 받는 부분은 없고요. 수입 일개표만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입 일개표 결제하는 부분은 세외 수납 처리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외 수입 일개표라는 메뉴에서 네, 저장한 수납건들이 모두 조회가 됩니다.
그럼 수입 일개건을 대상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뭐 수정 사항이 있다면 결제 전에 제목을 클릭해서 수정을 하고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팁을 보시면 만약 같은 일자로 여러 수납건이 있다면 일괄 결제해서 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 결제된 수입 일개표는 취소 시에도 같이 취소된다는 점은 유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반환건이 있는데 수입 일개표 결제 취소가 됐다면 수납 결의는 작성 상태로 변경이 되겠지만 반환액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이나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수인건비에서 뭐 환급금이 발생해서 수납 금액이 마이너스로 연계되는 건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연계가 됐을 경우에, 수납이 마이너스로 됐을 경우에는 반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2월 처리하실 때 2월 금액과 현금 출납 후의 잔액이 맞지 않아서 차액이 발생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수납건이 발생을 했다면, 마이너스 수납건은 삭제를 해주시고,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수납결의서를 수정해서 수입 일개표 결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수입 일개에 대한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수입 일개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 오른쪽 보시면 출력 구분이 결제별과 일자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결제별로 출력을 하면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팁을 보시면 표기를 해놨는데요. 동일 결제 수납건에 대해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작업 방법은 같이 결제를 진행한 수납건을 모두 선택을 해서 출력 구분을 결제별로 설정한 다음에 수입 일개표 출력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자별 출력 기능입니다. 일자별 출력 작업 방법은 원하는 수납 일자를 선택을 하고 출력 구분을 일자별로 체크를 한 다음에 수입 일개표 출력을 클릭해서 출력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자별 출력은 지정한 수납 일자의 모든 건을 출력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제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세입 세출의 현금 반환 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환 관리는 작성된 반환 결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환 결의를 신규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이 반환 결의는 세외 현금이 수납되어 있는 금액을 납부자 또는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절차인데요. 반환결의 등록은 반환관리 메뉴에서 반환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전에 동일한 원가 통계 비목으로 반환결의를 작성한 건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네, 반환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반환 결의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반환 대상 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반환 처리할 수납건을 찾습니다. 이렇게 팝업이 호출이 되면 수납 일자를 선택을 하고 원가 통계 비목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원가 통계 비목 조회 팝업이 조회가 되면 반환 대상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때도 원가 통계 비목은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네, 원가 통계 비목 설정 후에 조회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반환할 수납건을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납건은 다수의 수납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혹 선생님들이 수납 일자를 조정하지 않고 조회를 해서 보여지는 조회되는 아무 건이나 선택해서 반환 처리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월의 반환결이 작성 시에 원하는 반환 대상 건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납 일자와 반환 예정 일자 모두 확인을 해서 해당하는 수납건을 조회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반환하려는 수납권을 찾은 다음에는 반환 금액을 입력을 하고 제목, 내용, 이체 요구 일자 등 반환 정보를 모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돋보기 버튼으로 채권자를 선택한 후에 반환 금액과 지급 구분을 선택을 합니다. 네, 결의서 작성에 문제가 없다면 최종 저장을 해주시고 결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환결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하단 팁으로 기재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EFT로 반환하시는 경우라면 계좌 검증 후에 반환 정보를 저장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정보의 반환 금액 합계와 상단의 반환 금액의 합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환 수납 내역이 여러 건이고 또 채권자의 정보가 여러 건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총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환 결의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절차는 반환 명령 등록입니다. 화면처럼 반환 명령 등록 메뉴에서 반환 결의 일자를 확인해서 조회를 하고 반환 대상권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대상권을 선택해서 하단에 반환 명령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반환 명령 등록할 때 지급 구분이 현금인 경우에는 지급 사유를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 EFT로 이체를 하실 경우에는 출금 계좌 번호를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명령 일자는 지금 진행하는 일자가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저장 전에 반드시 출금된 날짜가 맞는지 확인해서 수정을 해주시고 출납원도 맞는지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환 명령 등록 절차는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반환 명령 목록으로 이동을 해서 조회를 하고 명령권을 선택해서 이체 확정까지 클릭하면 반환이 마무리가 됩니다. 반환 명령 후에 지급 명령서 출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급 구분이 이체 EFT인 경우에는 반환 명령 등록 후에 EFT 이체를 완료해서 전체가 다 처리 완료가 되어야지만 이체 확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자자금 이체 EFT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 계좌도 EFT로 반환 처리가 가능한데요. 전자자금 이체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몇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과 처리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외 EFT 반환은 계좌 구분이 지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전자자금 이체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령인의 계좌는 물론 유치원의 모 계좌에 대해서도 계좌 검증이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모 계좌 검증은 이용기간 정보관리 메뉴에서 진행을 합니다. 수입이나 지출에서 EFT 사용하시기 전에 확인 처리하셨던 그 검증하셨던 방법과 진행 방법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EFT를 사용하시려면 은행에 EFT 사용 신청을 진행을 하시고요. 기한이 돼서 이용기간 정보관리에 해당 건이 이렇게 조회가 되면 상단에 이용기간 코드를 클릭해서 금고계좌 정보의 계좌를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출납원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수납용으로 되어 있는 EFT는 출납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지만 세외 계좌는 지급용으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출납원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출납원 비밀번호는 최초 등록 시에 기존 비밀번호는 없기 때문에 변경 비밀번호와 변경 비밀번호 확인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거래처에 등록된 계좌 정보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회계 구분은 사립유치원 세외 계좌로 선택을 해서 확인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치원 계좌 관리 계좌 속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 계좌로 되어 있어야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EFT로 전자반환 처리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FT 반환도 반환 관리에서 반환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작성을 하고요. 반환결의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해서 세입 세출의 종목을 선택하고 반환 금액과 네, 제목, 내용, 이체 요구 일자 등의 반환 정보를 입력을 하고 채권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채권자를 선택을 할 때에는 네, 계좌 검증된 지급계좌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계좌 검증 후에 이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체 구분은 이체 EFT를 선택해서 저장 후에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약에 계좌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저장 시에 검증되지 않은 계좌라는 알림이 조회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환 결의가 완료되면 반환 명령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조회 후에 대상권 체크해 주시고, 네, 반환 명령 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출납원을 확인해서 지급구분 이체 EFT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출금 계좌 번호를 설정한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EFT 전송 메뉴로 이동을 해서 전송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 반환 진행하는 순서는 우선 상단 조회가 구분에 EFT 전송에 두고 조회를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요. 대상권을 선택해서 통장 기재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통장 기재 등록을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EFT 전송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EFT 전송하는 팝업 창이 조회가 되고 네, 통장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출납원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서 확인 처리를 클릭하시면 전송이 완료됩니다. 이때 통장 기재 등록하는 부분은 필수 입력 값은 아닙니다. 다만 하단 팁처럼 통장 기재 등록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치원의 통장은 예금주 명의 조회가 되고요. 거래처 통장에는 유치원 명의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사항인데요. 출금 계좌 잔액 조회 버튼은 EFT 지출 통장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통장 비밀번호 입력 후에 조회하시면 해당 계좌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EFT 전송 후에는 잘 전송되어 있는지 반드시 처리 결과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실제 통장에서 출금 이체가 됐는지도 확인을 한 다음에 오류 정정 절차를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전송 결과나 오류 정정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조회 값을 EFT 전송 결과에 두고 조회를 합니다. 문제 없이 전송이 되었다면 네, 해당 진행 상태가 처리 완료로 조회가 될 거고요. 오류가 났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체 오류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진행 상태를 확인을 해주시고 오류 정정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팝업 창에서 네, 정보를 수정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정정은 채권자의 계좌번호와 그리고 지급 구분을 정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급 구분은 이체 EFT 또는 이체, 현금 등으로 선택해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지급 구분은 EFT가 아닌 일반 이체나 현금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전자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EFT 목록에서 더 이상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네, 세외연금 반환 담당자가 오류 정정을 수행을 하면 그럼 출납원이 확인 처리를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납원만 보이는 오류 정정 목록이라는 메뉴에서 먼저 조회를 하고 대상권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또는 반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확인 또는 반려는 출납원만 가능하고요. 지급 방법을 이체 EFT로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EFT 목록 전송 메뉴에서 재전송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FT가 완료되면 반환 명령 목록 메뉴에서 다시 조회를 해주시고 대상권 선택한 다음에 이체 확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EFT로 전송이 처리가 다 완료되어 없고 만약에 오류 정정으로 EFT가 아닌 이체나 현금으로 변경을 진행을 하셨다면 역시 통장에서 출금하시고 반환 명령 목록 메뉴로 오셔서 이체 확정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EFT로 이체 확정을 한 경우에는 확정 취소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2월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현금은 출납 폐쇄 기간이 없고 2월이면 전년 회계는 마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월 1일부터는 새로운 회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처 반환하지 못한 금액들은 2월 해서 오늘 날씨는 차년도에서 반환 구름이 처리를 많고 진행해야 보기 드리 좋은 되는데요. 날이에요. 2월 처리 시에 주의사항과 처리 주차장, 모션 절차를 감지등과 살펴보도록 별도 하겠습니다. 이상과 충격 감지등과 3건, 네, 2월 이 처리 시 주의사항 발매하였습니다. 먼저 오늘도 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운전 2월 하십시오. 처리 메뉴에서 조회되는 잔액이나 2월 합계와 현금 출납부 잔액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2월 처리한, 2월 처리를 완료한 건수와 2월액이 같은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동으로 2월 처리한 다음에는 수납건이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월 처리한 내역만큼 수납건이 생성됐는지 확인 절차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처리하시고 수입 일계표 메뉴 또는 수납 관리에서 수납 건수나 금액도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납 일자를 조회하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2월 처리를 했다면 26년 3월 1일로 조회를 하셔야 2월 처리한 내역들이 수납결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월 처리한 건은 진행 상태가 결제 완료로 조회되지만 자동 생성된 내역은 수입 일계표 결제 취소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완료로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로 수입 일계표를 다시 결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 일계표 결제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수납건, 자동 생성된 수납건을 역작업해야 된다면 2월 취소를 해서 수납건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금액이나 건수가 맞다면 바로 반환 관리에서 반환 결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월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뉴는 세외 현금의 2월 관리라는 메뉴입니다. 2월 관리에서 조회를 하면 해당 연도에 잔액이 있는 수납건들이 조회가 됩니다. 이 잔액이 있는 수납건들의 대상을 전체 체크해서 2월 확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진행 중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납이나 반환이 진행 중인 내역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2월 하는 회계 마감 시점에서는 수납과 반환이 변함이 없어야 잔액이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월 전에 수납 또는 반환 부분을 확실히 마무리를 지으시고 이 진행 중인 금액들이 모두 0원이 되면 그때 2월 확정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여기 진행 중인 금액이 언더바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행 중인 금액을 클릭을 하면 반환 내역 조회 팝업이 조회가 되고요. 진행 중인 반환 결의 일자와 번호나 제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2월 처리 확정 후에 다시 조회해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2월 확정하면 잔액은 2월액으로 보여지고요. 2월 여부 항목은 2월로 표시가 됩니다. 2월 확정 후에 차년도 반환결의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2월 확정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후에 세외 수입 일계표 또는 수납 관리에서
회계연도는 차년도로 두시고 수납일자는 3월 1일로 설정해서 조회를 하고 생성된 수납건의 금액과 2월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월 처리 후에 결과 확인 시에 비고의 전년도 신규 등록건은 이렇게 2월로 표시가 되고요. 지출 연계된 내역은 지출 연계건으로 조회가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에게는 2월 하면 자동으로 수입 일개가 진행 상태가 결제 완료로 조회되기 때문에 별도의 일개 결제 진행하시는 절차 없이 반환부터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입수출의 현금의 장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수출의 현금에는 다양한 메뉴의 장부가 있습니다. 이 수납과 반환이 완료되면 원하는 장부 메뉴에서 현황 파악이나 출력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장부는 현금 출납부입니다. 세입 세출처럼 세외 현금도 현금 출납부가 있어서 일자별로 세외 수입이나 반환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외연금 출납부에서는 표지 출력이 가능하고요. 출력 구분은 전체 내역과 별단 예금 내역을 구분해서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금 내역부입니다. 얼핏 보면 현금 출납부와 내용이 유사하지만 현금 내역부의 경우에는 화면처럼 세외 종목을 조회해서 출력이 가능하고요. 표지 출력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 현금 출납 계산서입니다. 현금 출납 계산서는 기준 일자를 설정해서 조회를 하시면 해당 일자까지의 수납 및 반환 금액을 그리고 잔액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 다음 보실 장부는 종목별 대장 관리입니다. 종목별 대장 관리에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종목을 조회하면 종목별 대장을 조회하시거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별 현황 관리 메뉴는 기준 연어를 설정해서 조회를 하면 수납 내역이 조회가 되고요. 수납 번호를 클릭을 하면 네, 수납액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수납 상세 화면으로 이동이 돼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수납 반환 내역 조회 팝업 창에서 수납 번호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수납 번호를 클릭했을 때는 수납 상세 내역을 네,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새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출 처리 시에 공제를 세외 계좌로 지출했는데 세외 관리에서 수납권이 조회되지 않는다라는 문의인데요. 유치원 회계에서 공제 지급 방법을 세외 계좌로 적용해서 지출 이체 확정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세외 계좌로 연계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공제 구분은 9개의 항목만 진행이 되고요. 그 외의 것은 직접 수납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을 연계해서 세외계좌에 연계되도록 하려면 공제 지급 방법을 세외계좌로 적용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요. 진행하는 방법은 먼저 보수 계산하실 때 세외계좌 적용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세외계좌 적용을 진행하시려면 세외계좌의 계좌 속성이 대표 계좌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세외계좌 적용 시에 자동으로 지급 구분이 세외계좌로 또 수령인과 계좌 정보가 세외계좌로 세팅이 됩니다. 만약에 보수 계산 시에 그 부분을 놓쳤다, 그러니까 세외 계좌를 적용하지 않고 진행을 하셨다면 원인행위 또는 지출결의 작성 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출결의 작성 시에 수령인 정보 탭을 보시면 공제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외 계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지급으로 되어 있다면 공제 버튼을 클릭해서 공제 구분별로 공제 지급 구분을 세외 계좌로 변경해서 저장해 주시고 이체 확정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팝업 창에서 공제 지급 구분 세외 계좌 적용하고 저장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세외 수입 일개표 결제 취소 시에 2월 된 것을 결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는 알림이 조회된다는 문의인데요.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 관리에서 2월 처리 시에 차년도에 수납건이 자동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수납 목록 또는 수입 일개표에서는 삭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제 취소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월 처리에서 생성된 내역은 2월 취소로 수납 내역을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2월 후에 반환 결의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반환 결의 삭제하셔야지만 2월 취소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2월 취소는 2월 관리에서 회계 연도는 전년도로 넣고 조회를 해주셔야 하고요. 2월 여부가 이렇게 2월로 표시된 내역에 한해서만 2월 확정 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반환명령 등록에서 출금 계좌 번호에 원하는 계좌가 조회되지 않는다라는 문의입니다. 이 부분 계속 말씀드렸죠. 유치원의 세외 계좌는 대표 계좌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간 계좌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은 유치원 계좌 관리에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계좌 구분, 사립유치원 세외 계좌고 계좌 속성은 대표 계좌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밖에 자주 묻는 질문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반환결의서 작성 시에 결의 대상을 선택하면 작성한 수납건이 조회되지 않는다라는 문의인데요. 반환결의 시의 결의 대상은 수입 일개표 결제 완료건만 조회가 됩니다. 먼저 수입 일개표 결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결제가 되어 있는데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미 다른 반환결의 건에 해당 수납건이 포함이 되어 있어 지출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반환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환 목록에서 해당 건들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반환 관리에서 반환 번호 부분을 보면 언더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관리의 반환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반환 결의에 포함되는 수납 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의를 보겠습니다. 회계 종료 후에 2월 처리를 진행을 했는데 반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문의인데요. 이 부분도 앞서 말씀을 드린 바 같죠. 그래서 2월 처리 후에는 수입 일개표가 결제 완료로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년도 3월 1일자로 수납건이 자동 생성된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반환 관리에서 반환 등록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환 대상권 조회할 때 수납권은 수납 일자를 3월 1일 기준으로 조회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납결의서 작성 후에 저장 시에 반환결의서, 수납결의서 작성하거나 반환결의서 작성 후에 수납 연도와 회계 연도와 수납 일자가 연도 불일치합니다. 라는 알림이 확인된다는 문의인데요.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말까지입니다. 이 부분 출납 폐쇄가 없기 때문이고요. 회계 연도가 사립유치원 회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차년도 회계로 수납 또는 반환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전년도 남은 잔액은 2월에서 차년도 3월 일자 수납권을 생성시켜서 차년도에서 반환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입지출의 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세외 관련된 질문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쉬는 시간을 먼저 갖고 15분 정도 휴식 후에 클린 재정에 대한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동안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 돌아오셨나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클린 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린 재정은 감사 기간에 문의가 많은데요. 조회되는 것만으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클린 재정이 무엇이고 또 어떤 메뉴가 있고 조회되지 않으려면, 추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회계를 운영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개요를 시작으로 등록 현황부터 지출, 수입 예산 지출에 관련된 클린 재정 메뉴와 세입 세출의 현금, 모니터링 내역까지 클린 재정의 모든 메뉴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추출되는 메뉴들은 클린 재정에 왜 추출이 되는지 사립유치원에게 업무 화면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입세출의 현금의 경우는 모든 메뉴가 추출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 추출되는 메뉴 외에도 현황들을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링 메뉴들이 있는데요. 꼭 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업무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조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 재정 개요를 보겠습니다. 네, 클린 재정은 회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사용 패턴을 조회하는데요. 모니터링 방식에는 추출 방식과 실시간 모니터링 방식이 있습니다. 예, 추출의 경우에는 월이 종료된 후에 월 단위로 자료가 집계되는데요. 월 종료하고 첫째 주,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에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추출이 되면 그 내역은 이제 추출된 내역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고 해도 추출된 자료는 수정이 되진 않습니다. 이 추출되는 메뉴들 중에서는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중복 추출되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3월에 등록한 내역이 클린 재정에 추출되었다라고 한다면 2개월 중복 추출일 경우에는 4월까지 두 번 추출이 되는 거고요. 3개월 중복 추출일 경우에는 5월까지 세 번 추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출된 내역을 수정을 했다면 당월 추출된 내역에서는 수정이 되지 않지만 다음 달에는 추출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출 자료의 경우에는 소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실시간 모니터링 방식은 자료를 수정하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소명 내역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클린 재정 메뉴를 그려봤는데요. 메뉴 구조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메뉴가 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은 추출이 돼서 모니터링 되는 메뉴이고요. 흐리게 표시된 부분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되는 메뉴입니다. 오늘은 이 전체 메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별 등록 현황과 조회 조건 설정하는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시나리오별 등록 현황은 시나리오별로 집계된 내용 및 소명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 조회 조건을 설정하고 조회를 했을 경우에 추출 연월과 시스템 구분별로 시나리오의 소명 대상 여부, 소명 발생 건수, 소명 등록 건수 등을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명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추출된 자료의 경우에는 건별로 소명을 하셔야 되고요. 일괄로 내역을 등록하실 수는 없습니다. 예, 주의해야 될 부분은
클린 재정의 시나리오 등록 현황은 회계 연도와 관련 없이 이 추출 연월 기준으로 소명 건수가 조회됩니다. 그래서 간혹 소명 대상 건수는 조회가 되는데 시나리오명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회계의 경우에는 출납 폐쇄 기간이 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전년도 회계와 당해년도 회계가 겹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추출 연월 2월과 3월의 경우에는 전년도 회계의 내역일 수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하실 때 전년도 회계로 변경해서 동일한 일자로 조회를 해보시고 당해 연도에도 모두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회 조건 설정이라는 메뉴는 조회 조건을 미리 설정해서 클린 재정 메뉴의 조회 조건이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메뉴인데요. 클린 재정의 모든 메뉴들은 들어가면 조회하는 일자 또는 추출 연어를 설정해서 그 기준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 기준을 미리 정하는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클린 재정 메뉴마다 각각의 메뉴마다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추출 연어를 매번 기간 지정하고 조회하시기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회 조건을 미리 저장해 두시면 각각의 메뉴에 들어갈 때 이 기준으로 자동 세팅이 돼서 조금 더 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진행 방법은 이렇게 추출 연월이나 기간을 설정하면 이 선택 박스에 체크 박스가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요. 선택 체크된 조회 조건에 대해서는 클린 재정 메뉴의 조회 조건이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출에 관련된 클린 재정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출 카테고리의 클린 재정 메뉴는 모두 추출되는 메뉴들입니다. 먼저 거래처 상위 동일 예금주입니다. 예금주는 동일하고 거래처 정보나 거래처 코드가 다른 지출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메뉴입니다. 에듀파인에서는 거래처를 거래처명이 아닌 코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한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거래처 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거래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출 시에 거래처 명과 거래처 코드를 함께 확인을 해서 지출을 진행하시면 클린 재정의 모니터링 되는 부분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추출 연월은 네, 결의일자 기준으로 추출이 되고요. 추출 연월을 포함해서 이전 3개월 동안의 내역을 집계합니다. 그래서 중복 추출될 수 있는 메뉴고요.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고지서, 현금은 추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등록하는 방법은 추출 연월을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조회 후에 대상권을 선택해서 소명 내역을 지정을 하시고 또는 입력을 해주셔서 저장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클린 재정의 모든 메뉴에는 하단에 이렇게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역이 어떤 내역이 추출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역이 추출이 제외가 되는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당구장 표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듀파이는 거래처의 구분을 거래처 명이 아닌 코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거래처 관리에서 우리가 거래처를 등록을 하시는데 거래처를 등록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처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거래처 명은 동일하게 에듀 가구로 되어 있지만 코드 번호가 다르죠. 이렇게 코드가 다르면 시스템은 다른 거래처로 인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원인행위 작성하실 때 거래처를 필수로 등록을 하는데요. 거래처 등록을 할 때 거래처 명과 코드를 함께 확인해서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과 같이 다수의 거래처가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는 하나의 코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미사용 처리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다음은 동일 거래처 둘 이상의 계좌입니다. 동일한 사업자 등록 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번호를 가진 거래처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상이한 계좌로 지출한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메뉴입니다. 지금 보시면 스크롤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요. 이 스크롤을 옮겨서 오른쪽을 보시면 어떤 내역들이 있는지 번호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모형 내역에 등록하는 방법은 앞에서 진행했던 거래처 상일 동일 예금주 소명 내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추출 연월은 결의일자 기준이고요. 여비나 급여, 신용카드, 고지서, 현금은 추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추출 연월 포함해서 3개월 동안의 내역을 집계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중복 추출될 수 있습니다. 앞서 거래처 상위 동일 예금주의 경우는 예금주가 같은데 거래처가 다른 경우이고 동일 거래처 둘 이상의 계좌는 거래처는 같은데 계좌번호가 다른 건을 추출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유치원 거래처 관리를 보면 이렇게 거래처는 하나인데 계좌 정보가 두 개이고 각각 지출을 진행을 할 때 이 거래처에 서로 다른 계좌를 선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사용 여부를 미사용으로 변경해서 지출 진행을 하시면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예금주가 다른 지출 결의와 원인행위입니다. 지급 명령이 확정된 자료 중에서 원인행위와 지출 결의를 예금주를 비교를 해서 상이한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추출 연월은 결의일자 기준이고요. 지출 결의 시 거래처는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실지급처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즉, 지출 결의 실지급처를 수정해서 예금주나 계좌 정보가 달라진 경우에 추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소명을 등록하는 방법은 이전 내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지급처는 지출 결의 시에 변경이 가능한데요. 수령인 정보 탭을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실지급처란이 조회가 되고요. 여기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급 방법이 카드이거나 여비와 급여인 경우에는 추출 내역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데요. 지급 방법이 카드라면 이 실지급처가 유치원의 카드 계좌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급여나 여비의 경우에는 꼭 하나의 계좌가 아니라 여비 계좌로 지급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급 명령 확정 취소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별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급 명령 이체 확정하시고 이체 확정 취소한 내역을 모니터링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추출 연월은 취소 일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왜 이체 확정 취소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명 내역에 기재를 해서 저장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급 등록 건들을 보겠습니다. 이 지출 카테고리에는 이렇게 소급 등록에 관련된 내용들이 추출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품위 소급 등록입니다. 지출 품위 작성하실 때 실제 결제를 승인받은 일자와 업무 확정 일자를 비교를 해서 휴일을 제외하고 7일이 초과되는 건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추출 연월을 포함해서 이전 2개월 동안의 내역을 집계합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달에도 추출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추출된 자료는 동일한 방법으로 소명력을 등록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품위 작성 시에, 즉, 결제 요청하기 전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무 확정일자는 장부에 등기되는 날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빨간색 표시가 없죠.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뭐 출납 폐쇄 기간 종료되고 나서 뭐 소급 등록해서 품위 작성을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회계 연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전 회계 기간에 맞는 업무 확정 일자로 체크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확정 일자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한 일자로 장부에 반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원인행위 소급 등록입니다. 원인행위도 원인행위 결제 완료된 자료 중에서 결제 완료된 일자와 업무 확정 일자를 비교해서 7일이 초과되는 경우에 추출이 되고요. 추출 연어를 포함해서 2개월 동안의 내역을 집계하기 때문에 중복 추출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모두 다 동일하게 선택해서 입력하고 저장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급 등록은 지금 7일 초과로 되어 있는데 모두 다 휴일 제외된 일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 업무 확정 일자는 이렇게 원인행위 일자 하단에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위와 마찬가지로 업무 확정 일자는 필수로 입력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한 일자로 장부에 등기됩니다. 네, 다음은 지출 결의 소급 등록입니다. 지출 결의도 품위나 원인행위와 마찬가지로 업무 확정 일자를 입력해서 결제를 받으면 결제 완료 일자와 업무 확정 일자가 달라지는데요. 이를 비교해서 7일이 초과되는 내역을 모니터링합니다. 마찬가지로 휴일 제외된 7일입니다. 소명 내역 등록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출 연어를 포함해서 이전 2개월 내역을 집계하고 중복 추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의 업무 확정 일자는 지출 결의 작성 시 제일 오른쪽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결제 요청 전에만 확인할 수 있는 란입니다. 그래서 지출결의 업무 확정 일자도 필수로 입력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설정하지 않으면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한 일자로 장부에 등기가 됩니다. 네, 다음은 지급 명령 소급 등록입니다. 지급 명령 확정 시에 소급 등록된 내역을 모니터링 하는데요. 이 지급 명령 소급 등록은 이전에 우리 품이나 원인행위, 지출 결의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 명령 확정된 자료 중에서 지급 명령을 저장한 일자와 지급 명령일을 비교해서 휴일 제외하고 7일 초과되는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출 내역을 모두 다 소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품이나 원인행위 지출 결의 시에는 업무 확정일자가 필수로 입력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소급 내역에서는 각각의 소급 내역에서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급 명령 소급 등록 메뉴에서는 실제 저장 버튼을 클릭한 일자와 지급 명령 일자를 비교하기 때문에 추출될 수 있습니다. 네, 소급 등록 관련된 메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추출 연월 포함해서 2개월 동안의 내역을 집계해서 다 중복 추출될 수 있습니다. 네, 조회 대신 된다면 소명 내역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급 명령 일자는 지급 명령 등록 시에 저장을 하는데요. 이 일자는 실제로 출금된 일자로 지정해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소급 등록한 지급 명령 일자와 이 저장 버튼을 클릭한 일자가 7일이 초과되면 지급 명령 소급 등록에서 조회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 명령 목록에서 이체 확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 지급 명령 일자로 이체 확정일 클릭을 하면 현금 출납부에 반영이 되고요. 지급 명령 소급 등록에서는 이체 확정된 자료 기준으로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 확정 후에 추출 대상권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체 확정 후에는
EFT 지출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체약정 취소 요청이 가능한데요. 이 이체약정 취소 요청한 건도 앞서 보셨던 지급 명령 확정 취소 자료에서 조회가 됩니다. 네, 다음은 수입 예산 지출 카테고리 메뉴를 보겠습니다. 수납과 반환 계좌 상위 메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실시간 모니터링 되는 메뉴들인데요. 모니터링 메뉴에는 어떤 내역이 모니터링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납과 반환 계좌 상위 메뉴를 보겠습니다. 징수결의의 계좌와 과호납 반환 결의 시의 계좌가 상이한 내역은 수납과 반환 계좌 상위 메뉴에서 추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추출 연월은 반환 확정 일자 기준으로 추출이 되고요. 왜 징수결의 계좌와 반환 시, 과호납 반환 결의 시의 계좌가 상이한지 그 부분을 소명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사립유치원에게의 반환은 직접 반환과 EFT 반환이 있습니다. 이 직접 반환의 경우에는 징수결의 시에 선택한 계좌와 가오납 반환 결의 시 선택한 계좌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오납 반환 시 계좌를 다시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EFT 반환은 출금동의 받은 계좌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징수 결의를 하고 수납까지 완료를 했는데 출금 동의 받은 계좌를 변경을 했다. 아니면 이전엔 직접 반환이었지만 출금 동의를 이후에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징수 결의 시 선택한 계좌와 과오납 반환 시 선택한 계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수납과 반환 사이에 계좌를 변경해서 출금 동의를 받았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 반환 이체 취합이라는 메뉴에서 출금 동의 계좌로 반환 체크해서 취합하고 반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정 결의 목록입니다. 징수 결의 후에 조정 결의로 징수 금액을 증감한 내역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조회되는 기준은 승인일자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분납 결손액 현황입니다. 분납 결손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세일 목별, 사유별 내역을 모니터링합니다. 네, 선택한 승인 연월까지의 분납 결손 누계액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정 및 과온압 반환 결의 현황입니다. 이 메뉴는 과온압 반환 결의 현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지금 제목이 조정 및 과온압 반환이어서 혼동이 될 수 있지만 이 메뉴는 과온압 반환 결의만 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정 감액 적용 여부 관계없이 과온압 반환 결의 또는 전년도 과온압 반환 결의로 진행한 건들이 조회됩니다. 이 조회되는 내역은 승인일자 기준으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결의서 미결제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원래는 결제하지 않은 징수결의나 조정결의, 과언합반환 결의 등이 조회되는 메뉴입니다. 근데 이 메뉴는 원장이 결제하기 전 상태에, 그러니까 원장님이 결제하기 전에 모든 결의가 조회가 되고 있지만, 결의한 내역 중에서 최종 결제자가 원장이 아닌 결의를 조회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제 완료되지 않은 결의가 모두 다 보여지지만, 앞으로는 최종 결제자가 원장이 아닌 결의서를 조회하는 메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선이 되는 부분은 반영일자가 7월 29일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개선될 때 다른 메뉴들의 이 당구장 표시들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서 이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의서 미결제 메뉴의 경우에는 대량 데이터로 인해서 조회 기간은 6개월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목적이 정해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출 예산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예비비 사용 현황에서 조회되는 내역은 예비비로 편성을 한 내역 중에서 예비비 반환금 관리에서 그 밖의 수입의 다른 세출 예산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그 용도 변경한 내역으로 집행한 내역 중에 원인행위 또는 2월 예비비 사용 관리에 예비비 사용액을 입력한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그게 밑에 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다 조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이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세출 예산의 다른 예산으로 용도 변경을 하잖아요. 그 용도 변경한 예산으로 집행을 하셔야지만 조회가 되고 집행을 할 때 2월 사용액에 등록한 내역, 예비비 사용을 했다라고 등록한 내역만 지금 메뉴에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산 이전형 현황입니다. 예산을 이전용 관리에서 이용 또는 전용한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메뉴입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에게는 세출 사업이 다 재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내에서만 이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동일 재원 내에 이전용은 모두 전용으로 표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용 현황의 경우에는 세출 항이나 원가 통계 비목을 체크를 하면 해당 칼럼이 추가가 돼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출문서 대결 처리입니다. 지출문서가 대결 처리된 내역을 모니터링합니다. 최종 결제자가 부재 시에 부재 설정을 하고 대결자를 지정을 하는데요. 처리된 품이나 원인행위, 지출결의 자료를 모니터링합니다. 그 구분값을 보면 상단에 지출 품위 또는 원인행위 지출결의 별로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품위 후 원인행위 미등록입니다. 품위하고 원인행위가 진행되지 않은 내역들을 모니터링하는 메뉴이고요. 현재 일자를 기준으로 품위 완료된 후에 3개월이 경과됐음에도 원인행위가 진행되지 않은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더 이상 품위를 사용하지 않겠다. 품위 종료를 진행을 하셨다면 종료한 품위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인행위 후 결의 미등록입니다. 말 그대로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 결의를 진행하지 않은 내역들이 조회됩니다. 품위와 마찬가지로 현재 일자를 기준으로 원인행위 완료 후에 3개월이 경과됐음에도 지출 결의가 미등록된 내역을 모니터링합니다. 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 관련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입세출의 현금의 경우에는 전체 추출되는 메뉴입니다. 먼저 기속대상 세입 미편입입니다. 반환 예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됐지만 반환 처리되지 않은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추출 연월은 수납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퇴직 적립금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세외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2월 말에 2월 처리를 해서 차년도에 3월 1일에 수납건이 자동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수납일자는 최초에 등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반환 예정일 초과 미반환입니다. 반환 예정일이 초과된 미반환 내역을 모니터링 하는데요. 반환 이체 확정을 클릭한 날짜와 반환 예정일을 비교해서 초과되는 건을 추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추출 연월은 반환 예정일자 기준이고요. 퇴직 적립금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납한 건 중에 일부만 반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도 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반환 예정일이 포함된 달이 추출 연월이고요. 그 다음 달 첫 번째 주 토요일에 추출이 되니까 그 전에 정리를 다 하셔야 되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스크롤을 옮기면 작성자라는 란이 있거든요. 간혹 이 작성자 란이 잘못됐다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작성자는 세외 수납 결의서를 최초로 작성한 사용자가 반영이 되고요. 만약에 지출 연계된 수납건인 경우에는 지출 이체 확정 처리한 사용자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체 확정된 사용자가 아닌 분이 수정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작성자는 변경되진 않습니다. 네. 다음은 공제금의 개인에게 반환 메뉴입니다. 급여 공제금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과 같이 공제 내역 반환 시에 채권자를 기관이나 기관 외부가 아닌 반환권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추출 연월은 반환 명령 일자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은 연말 정산이나 퇴직으로 인해서 공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개인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추출 자료가 조회된다면 네, 소명 내역을 등록하시고 네, 환급금, 공제 환급금에 대한 내역을 소명 내역에 기재를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대 보험 반환 누락입니다. 해당 메뉴는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그리고 소득세, 지방세까지 반환 누락된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월 사내보험 수납권 중에서 반환 예정일과 상관없이 다음 달 10일까지 반환을 전액 완료하지 않은 자료를 매달 11일 새벽 2시에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10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 새벽 2시에 집계를 합니다. 이 반환 완료라는 의미는 반환 이체 확정을 의미를 하는데 반환을 했더라도 이체 확정을 10일보다 늦게 진행을 하셨거나 아니면 일부만 반환을 한 경우도 조회됩니다. 그래서 수납 등록 시점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건으로 수입 일개표가 결제 취소가 되어 있거나 결제가 되지 않은 건들도 조회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4대 보험 반환 부적정입니다. 그 반환 채권자의 수령인 명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를 모니터링 하는데요. 이 메뉴가 예전에는 반환 등록 시에 뭐 자동이체나 고지서 납부 등이나 아니면 계좌번호가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체로 진행을 하신 경우도 예금주가 공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회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대보험 반환 부적정에서 예금주가 공란이라면 추출 제외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한 데는 추출이 됐다라고는 건들은 네, 모두 다 소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세입세출 모니터링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 예산 대비 수납 실적을 확인하는 메뉴와 세출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대비 수납 실적입니다. 이 확정된 세입 예산으로 수납한 내역이 조회되는 메뉴인데요. 만약에 추경이나 성립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고 세입 예산 요구만 진행하신 다음에 수납을 진행했다면 여기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출납부와 내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동일한 값,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세입 예산을 확정하고 다시 조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예산 대비 집행 실적입니다. 세출 예산 대비 집행된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메뉴입니다.
세입 예산 대비 수납 실적이나 세출 예산 대비 집행 실적 메뉴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메뉴이고요. 수명 내역이 없기 때문에, 네, 참고 자료로 업무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별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이 메뉴들의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회계에서도 조회되는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메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계좌 관리입니다. 이 유치원 계좌 관리는 사립유치원 회계의 사업관리의 기준 정보라는 메뉴에서 유치원 계좌 관리라는 메뉴에 등록된 계좌가 조회가 되는데요. 지금 메뉴에서는 미사용된 계좌는 조회되지 않는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 편성입니다. 세입 예산 편성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관이나 항이나 목에 돋보기를 선택해서 해당 내역만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언더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예산액을 클릭을 하면 세입, 예산 요구 내역을 일가 조회라는 팝업 창이 조회가 되고요. 예산 구분별로 세입이나 세출 선택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재원별입니다. 이말 그대로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재원별로 모니터링하는 메뉴입니다. 여기서는 본 예산과 최종 예산 구분해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재원이나 관, 항, 목, 돋보기를 선택해서 해당 내역만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 세출 예산 편성 비목별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비목별로 모니터링하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본 예산이나 최종 예산 구분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목을 선택하면 관항목 모든 내역에 대한 세출 예상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납입금 수납 현황입니다. 납입금의 차수별 수납 현황을 한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만 수납하지 않은 납입금은 조회되지 않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상단 조회 조건에 납입금을 이 그리드박스 내려서 선택을 하면 해당 납입금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징수부입니다. 이 징수부는 사립유치원에게 수익관리에 있는 징수부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그 징수부는 출력을 위한 메뉴인데요. 이 클린 재정의 징수부는 내용을 한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산별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의 내역입니다. 지출결의 내역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메뉴이고요. 여기서 제목을 클릭했을 경우에 해당 지출결의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네, 다음 증빙 구분별 현황입니다. 지출결의 작성 시 증빙 구분은 필수 입력 사항이거든요. 선택한 증빙 구분별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메뉴입니다. 증빙 구분별 결의 건수 및 결의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현금 출납부입니다. 현금 출납부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회 기간에 수납 지출된 내역 그리고 잔액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미결제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 수입 일개표 결제가 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금 출납부 상세입니다. 이 현금 출납부 상세는 현금 출납부 내역에서 결의 번호까지 모두 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네, 다음 원인행위 지출 연계입니다. 원인행위와 지출 결의 연계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행위와 지출 결의의 금액뿐만 아니라 수령인 정보나 증빙 내역 등도 상세히 비교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외현금 출납부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의 현금 출납부 현황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린 재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 클린 재정의 추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클린 재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조회되지 않는 게 좋긴 하겠지만, 공제금의 개인에게 반환과 같이 환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추출되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